지원해라. 오늘은 삼수랑 확산에 대해서 자세히 볼 겁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이 확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이렇게 배워. 수조 같은 데다가 물 채워놓고 잉크 떨어뜨리는 그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잉크 떨어뜨리면 잉크가 어떻게 돼? 이렇게 퍼져. 이게 확산의 예시다 이렇게 좀. 그래서 그래놓고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확산은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인데 그래서 보면 내가 잉크를 여기 톡 떨어뜨렸을 때 처음엔 잉크가 여기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잉크가 A 지점, B 지점 중에 어디에 농도가 더 높겠어? 여기에 뭉쳐 있으니까 여기가 고농도겠죠. 여기가 저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잉크가 빠르게 퍼져. 어느 농도 될 때까지? 거의 비슷해질 때까지. 비슷해져도 이동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빠르게 이동하는 편입니다. 공도차가 많이 날수록. 이게 왜 일어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 대학교 한 3, 4학년쯤에 에너지론 이런 걸 배워요. 거기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이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어. 감각적으로는 자연이 뭐 좋아하냐면 대칭, 비대칭 중에 뭐 좋아하게? 대칭에 가까운 거 좋아해. 평형 좋아해. 균형 좋아해. 자연계에 어떤 물질이라든지 물체라든지 뭔가 놓으면 이런 방향으로 가. 라고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고 수학이랑 과학으로 계산할 수 있어. 이거 에너지 계산해보면 무조건 평형에 맞춰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에너지적으로 훨씬 유리해. 근데 그걸 엔트로피나 인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연은 대칭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칭, 평형 이런 거 좋아해. 그래서 한쪽에 뭉쳐있는 거 못 봐. 못 참아. 실생활 예시에서 뭐가 있을 법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어. 햇볕이 어디에 많이 와? 여기 태양력이 있지. 적도 쪽에 많이 오죠. 그리고 이쪽이 낮이잖아. 여기는 빨리 데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만 온도가 높잖아요. 자연은 못 참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 있던 열을 이쪽으로 빠르게 보내. 기체나 해류에 태워서. 그래서 바람이 분다던가 해류가 흐른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죠. 또 극단적으로 보면 사람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 몸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물, 단백질, 지질 이런 거. 그래서 저거 보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이런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연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못 참아. 얘는 뭔데 지 혼자서 이걸 고농도로 농축하고 있냐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하루에 얼마의 에너지를 갖다 태워요? 활동하는지 빼도 1800은 그냥 내 몸 그냥 형태 유지하고 이 유지하는데 1800이라는 에너지를 때려받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거 에너지 안 주면 어떻게 되게? 시체 생각하면 돼요. 시체 그냥 자연에 툭 던져놔봐봐. 한 3, 4일, 4, 5일 여러분 다 분해돼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나눠져가지고 자연계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뼈는 한 1, 2년 있다가 이제 분해되면 퍼져나가. 그래서 자연은 어떤 방식으로든 좀 균형에 맞게 평형을 유지하려고 해. 하다못해 바위도 얘들아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깎여 막 깎아서 다 퍼뜨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계는 뭔가 대칭, 평형을 이루려고 해. 요게 기본적인 자연에 대한 이해입니다. 알겠죠? 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요게 대원칙처럼 보통 보여요. 그래서 자연이 뭔가 평형이나 이런 거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제 삼수 설명할 겁니다. 확산이 무슨 현상인지 대충 알겠죠? 뭔가 퍼지고 농도 같아질 때까지 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는 삼수 설명할 건데 머리를 조금만 쓰자. 교실라서 힘든 거 아는데 해야 돼. 범위도 좁고 수능 칠 거니까 우리 요거 꼭 갖추고 넘어가야 됩니다.
파이프 같은 거 휘어가지고 U자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유리로 만들면 우리가 U자관이라고 하는 유리관이 돼. 여기 가운데를 어떤 막으로 막을 거야. 이 막이 뭐냐면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 요 말은 알아야 된다. 반투과성 막.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그리세요. 웬만하면 그리셔서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녹화 방송 보면서 꼭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 걸로 이런 U자 모양의 관을 중간에 막을 겁니다. 반투과성 막이 뭐냐면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지 않는 막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어떤 거 투과시키고 어떤 거 안 투과시키는 거.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 거. 세포막 우리가 세포막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볼 수 있는 게 계란 먹을 때 단단한 알껍질 말고 흰자 사이에 뭐 있잖아. 흰색 빌름 같은 거. 그거 알막이라고 하는데 알막이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투과성 막 거의 세포막에 가까운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평소에 볼 수 있는 걸로는 셀로판지. 셀로판지 뭔지 알아요? 네. 뭔가 빨간색 막 필름처럼 생겨서 이렇게 막 빨간색으로 보고 하는 거 있죠. 걔도 반투과성 막이 돼. 물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걔가 특정 파장만 통과시키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아주 특이한 격자 구조를 만들어놔서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제한됩니다. 이런 것들. 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반투과성 막이라고 안 주고 이렇게 줘도 아 이거 반투과성 막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통과시키고 어떤 건 안 통과시키면 반투과성 막인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실험에서 쓸 반투과성 막은 물은 통과시켜. 근데 다른 물질은 아무것도 투과 못 시킨다고 하죠. 이 반투과성 막은 제가 이제 이론을 설명하려고 이런 걸 만든 겁니다. 물은 투과시키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통과 안 된다고 생각해줘. 알겠죠? 이 가정으로 해볼 겁니다. 물을 이렇게 똑같은 높이로 태워줘. 물은 통과하니까 물은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높이 받아들일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다가 제가 별표라는 물질을 하나, 둘, 셋, 넷 물에 잘 녹는 애를 녹여줄 거예요. 이거 자연 참아 못 참아? 못 참지. 지금 미치겠어. 와씨 여기는 뭐가 있는데 야 이동이 안 되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갖고 어디가 고농도야? 이쪽이 상대적으로 고농도일 거야. 이쪽이 저농도일 거야. 물을 용매로 생각했을 때 농도 생각해보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몇 퍼센트야? 빵 퍼센트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이쪽 반을 보면 그쵸? 이쪽은 대충 몇 퍼센트라고? 4개 녹아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임의로 40%라고 할게요. 야 지금 연결돼 있는데 농도 차이가 40%나. 야 이거 지금 너무 답답해. 자연이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이동하는 게 좋아? 이 4개 중에 몇 개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돼? 2개만 이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동을 못해요. 답답해요. 그러면 이제 자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농도차를 극복하려고 뭐가 이동하면 돼? 물이 이동해주면 돼.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 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 이쪽에 있던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평형 맞춰주고 싶어. 그래도 평형 돼야 안 돼? 안 되지. 여기는 어쨌든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녹아 있으니까 물이 2배로 늘어났다 치자. 그럼 몇 프로로 줄어요? 농도 반으로 줄겠죠. 여기는 물 다 땡겨갔다 치면 자연 입장에선 그래도 0이랑 40 차이 나는 것보다 뭐가 나? 0이랑 20이 낫다고요. 조금 더 평행에 가까우니까 에너지적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투를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어디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물질 쪽으로 뭐가 이동해? 물이 이동. 정신 놓으면 안 된다 얘들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지금 뭐가 이동했어? 물이. 왜 이동했어? 평형 맞춰주고 싶어서. 농도 차이 줄여주고 싶어서. 요거까지는 어떤 느낌인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건 확산이랑 다른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얘도 확산의 일종이야. 확산이라 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이게 다시 지우고, 우리 맨날 물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 뭔 소리냐면, 아까 똑같은 상황 만들어 볼게. 물 이만큼 채우고, 여기도 물 똑같은 높이로 채울 겁니다. 우리 계속 물을 뭔가 녹이는 용매로만 생각하는데, 물도 물질이잖아요. 그죠? 어떤 물질이잖아. 물을 물질로 한번 생각해봐줘. 여기는 뭐밖에 없어? 물밖에 없어. 그럼 물을 하나의 물질로 생각하면 물 농도 몇 %야? 물만 좀 되고 물이 100% 존재하는 거야. 이거 많이 받아들일 수 있죠. 얘는 아까 물 빼고 얘 농도를 선생님이 체크했으니까 40%라고 했으니까 물은 그러면 몇 % 있는 거야? 물은 상대적으로 100개 있다 그러면 얘가 40개라 했으니까 물만 세면 얘는 100개 중에 60개가 물이야. 어디가 물이 고농도로 존재해? 오른쪽이. 그러면 물이 어디로 확산되는 게 당연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이 확산될 때잖아. 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렵다. 어려운데 이거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과학책에서는 삼투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물의 확산 현상이다 이렇게. 이 문장이랑 이 글자랑 똑같이 보여야 돼. 외우셔도 되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하셔가지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물리화학, 생명, 지구학 할 때 다 쓰여. 꼭 받아들이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은 평형 좋아하니까 평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어떤 물질은 통과하고 어떤 물질은 통과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자 얘들아. 우리가 좀 전에 삼투랑 확산을 배웠죠. 그거 가지고 이제 이 현상 설명해 볼까요? 봐봐. 적혈구 있잖아요. 적혈구 옆에서 보면 뭔가 볼록하게 원반처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고, 지금 이거 위에서 보고 안에 움푹 패여 있죠, 뭔가 이렇게. 근데 적혈구도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랗게 생겼어. 이렇게 안에 핵도 있었다. 근데 적혈구 역할이 뭐라고 배워요? 산소 운반 배워. 그래서 얘는 산소를 많이 담을수록 좋아. 근데 산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활성산소가 많으면 뭐 노화가 빨라진다 이런 거 못 들어봤나? 산소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DNA가 파괴돼요. 이거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이 산소 운반인데 DNA 싣고 다녀봤자 파괴만 돼.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산소도 많이 담을 겸 어차피 파괴될 거 어떻게 하냐면 핵을 빼. 적혈구 태어날 때 핵 뺍니다. 태어났다가. 그래서 가운데가 어떻게 되게 이렇게 엄폭하게 들어가. 산소 많이 담을 수 있고 어차피 파괴될 테니까. 단점 수명이 좀 짧아. 핵이 없으니까 재생 안 되겠죠. 수명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우리 보통 정상 체액의 농도가 혈당이든 뭐든 대충 1%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1%. 이때는 적혈구가 예쁘게 우리가 의도한 그 모양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얘를 어디다 담았대? 증류수에 담았대. 원래 얘 안에 농도가 1%로 맞춰져 있었는데 내 적혈구 속 뽑아가지고 증류수에 넣으면 증수 몇 프로야? 순수한 물이라서 0%야. 그러면 요 세포 안에 있던 나트륨이나 이런 거는 쉽게 막을 통과 못합니다. 들어가면 잘 안 나와. 들어가는 방향으로만 통로가 돼 있어서 나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고농도야? 안쪽 바깥쪽 중에
안쪽이 고농도고 바깥쪽이 저농도야. 자연 이거 참아 못 참아? 못 참지. 그럼 어떻게 해주려고 해? 농도차 줄이려고 바깥에 있던 뭐가 들어가? 물은 세포막 쉽게 통과하니까 물이 들어가요. 잠투 현상이 일어나. 세포막이 반죽가 성납니다. 세포막을 통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나트륨 이런 거 잘 통과 못합니다. 통로 있지만 들어가는 방향으로만 거의 작용해. 그래서 못 나오다 보니까 0% 물에 탁 담그면 물이 이 안에 들어가서 농도차 좁히려고 해요. 하지만 물이 아무리 들어가도 어때? 계속 얘는 무조건 고농도잖아요. 얘보다는 뭐라도 녹아 있으니까 물이 계속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펑 하고 터져요. 빵 하고 터져요. 검색고 터져가지고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나 싶을 때 연탄을 피우면 주변에 피해를 주잖아요. 집을 태우기도 하고 뭐 연기도 나고. 그러니까 과학실에 가시던지 정수기물도 괜찮습니다. 꽂으세요 별관에. 그러면 적혈구가 다다다다다다닥 터지면서 아주 안전하고 깔끔하게 명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알겠죠? 근데 한번 해보시면 쉽진 않아요. 좀 아파. 처음에 시원하게 물 들어가는 느낌 나다가 점점 뭔가 느낌이 이상해. 요거를 한 2-30분 길면 4시간 정도 견디시면 깔끔하게 갈 수 있어요. 이게 힘들다 하면 물을 마시는 방법도 있어. 물 중독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체액이 한 6리터, 4에서 6리터 되거든요. 그럼 요거랑 같은 양을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먹으면 돼.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이렇게 버버버버 때려 박으면 흡수되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30분 동안 생각을 하세요. 겁나 힘든데 죽을까? 갑자기 살고 싶은 생각이 들 거야.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토하시면 돼요. 토해서 이렇게 다시 몸 올리시면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돌아가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힘들면 피해주지 말고 혼자 가실 때 해보세요. 죽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칼로 뭐 팔을 걷는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잘 안 죽어야 되더라. 이거 진짜 쉽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쌤 어릴 때는 그런 게 유행이라 가지고. 자살놀이 이런 거 알아요? 기절놀이. 자살놀이가 이제 기절놀이가 그 이후에 얘기 안 할게요. 일단 이거부터 하자. 나중에 얘기할게.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꼭 괴롭히는 애들 지네는 안 죽고 약한 애들 괴롭히고 막 자살놀이 시켜가지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보시면 적혈물을 이번엔 진한 소금물에 넣었대. 10% 소금물에 넣었다 치자. 안쪽이 1%야. 이번엔 어디가 고농도야?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잖아. 참아 못 참아? 못 참지. 그래서 여기서 물이 빠져나와가지고 농도차를 맞추려고 해. 근데 이 전체가 소금물인데 세포 하나에서 물 조금 찔끔 나와가지고 이게 농도차가 좁혀지겠니? 거의 바깥쪽이 계속 고농도일 거라고. 언제까지 물 빠져나올 거야? 있는 거 거의 다 빠져나올 때까지 물 계속 빠져나와. 그래서 아무 기능도 못하고 세포가 정지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다 잠투의 원리입니다. 우리 수업 이제 한 2번 더 하면 끝나거든요. 시험 범위는. 남은 시간은 실험을 하든지 자습을 하든지 할 건데 문제를 줄이든지 실험 해볼 겁니다. 기말고사 치고 나면 여러분 적혈구 뽑아가지고 증류수랑 소금물에 담가 보기만 하면 되잖아. 담가 보시면 보여요. 변하는 게 보이고 터지는 건 보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 불렀니? 한청이. 근데 그러면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얘들아, 동물 세포는 아까 증류수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점점 커지다가 빵 하고 터진다 그랬잖아. 식물 세포 넣으면 어떻게 되게? 먹어요? 터지게 안 터지게? 안 터져. 식물은 안 터져. 왜 안 터져? 세포벽이 있어가지고 세포벽까지만 빵빵해지는 안 터져. 여러분들 정수기물이나 증류수에다가 식물 꽂아본 적 없어? 페트병 이렇게 해가지고 파나 고구마 꽂아본 적 없어요? 잘 자라지 않아? 잘 자라. 그죠? 여러분 정수기물 퍼가지고 물한테 물 주잖아. 동물한테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되게? 세포도 안 터져. 동물은 그렇게 못 키워. 혹시 물을 흡수하는 애가 있다 해도. 식물은 세포벽이 막아주는데 동물은 정수기물 그냥 부으면 팡팡팡팡 터져요. 이거 우리 주변에서 어디 볼 수 있냐면 예시 몇 개 알려줄게. 이제 예전에 지금은 여러분들 수업을 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운영하게 교육부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불과 한 6-7년 전만 해도 여유로웠어 이 파트가.
선생님 이 파트만 한 4시간 수업했다고요. 지금 오늘 한 이 내용을 확산 상투를. 그래서 막 배움 중심으로 하고 막 재밌게 했어요. 그때 수업하면 선생님 무조건 애들한테 이 수업할 때 뭐냐면 사탕 줬다고요. 지금 안 줄 거예요. 사탕을 먹고 이제 대신 미션을 주는 거야. 수업 끝날 때까지 한쪽 볼에 붙여놔라 이렇게. 사탕 한쪽 볼에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나? 아, 그치. 왜 그래 그거? 3초 연상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볼이 있고 사탕 넣었어. 어디가 고농도예요? 이쪽이 고농도지 당연히.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볼따구에 있는 수분이 사탕으로 와요. 물 빠지니까 쪼글쪼글. 목욕탕 물에 들어가 봤어. 한 30분 있으면 어떻게 돼? 쪼글쪼글 해줘. 왜 그래? 상태 현상 때문에. 어디가 지금 고농도인가요 그러면? 물 쪽이 고농도인 겁니다. 왜 그렇게 세팅하냐면 우리 증류수 온천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들면 손님이 안 와. 특히 어르신들이 안 가. 목욕탕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지금 차지하는데 증류수로 만들면 어떻게 되게? 팽팽하고 빵빵해져서 기분 좋을 것 같죠. 코끼리 다리 돼서 나와. 한 2시간 앉아 있다 나오면 등 부어 있어요. 물 다 없애버려가지고 우리 몸이 고농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에 오래 있다가 나왔는데 쪼글쪼글해졌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바깥물이 조금 더 농도가 높은 겁니다. 소독약을 넣었을 수도 있고 우리 수돗물들은 그런 게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수탕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온천은 뭔가 많이 녹여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어르신들이 어때? 탁 갔다가 탁 나오면 살 좀 빠진 거 같고 붓기 빠진 거 같고 기분 좋게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업성을 위해서 농도를 높이는 편이에요. 목욕탕도 삼투압에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 우리 얼마 전에 과학 페스티벌 할 때 잼 썼거든요. 잼을 잃어버려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찾았거든요. 수요일날 잃어버렸다. 날씨 계속 덥고 습했잖아요. 잼 상온에 있었으니까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 안 썩지. 잼 안 썩습니다. 잼이라든지 꿀 같은 거, 꿀은 더 안 썩어. 이런 거 잘 안 썩어. 꿀 중에 제일 오랫동안 보관된 걸로 보여지는 게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한 3,300년 된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기원전 피라미드들 있거든요. 이집트 쪽 말고 저쪽 다른 쪽에서 꿀 담아놓은 거 단지 뜯으니까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발견돼서 먹어보셨다던데 궁금하다. 가능해. 왜 가능할까요? 밀도가 높아서 그렇지. 보자. 잼은 거의 안에 뭐 덩어리야. 설탕 덩어리야. 당 덩어리야. 사탕 마냥. 그러면 얘네 왜 썩어 보통 음식물이? 부패해서 그래. 세균증들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얘를 막 분해하거나 자기들이 쓰거든요. 근데 잼이나 꿀에 세균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게? 어디가 고농도야? 꿀이 훨씬 고농도야. 얘 저농도. 그럼 어떻게 되게? 얘가 가진 물 쫙 뺏어가요. 그래서 세균이 어떻게 되냐면 짜부가 돼가지고 짜글짜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쭉. 그래서 안 썩어. 이 삼투압의 원리입니다. 잼이나 꿀 안 썩어요. 심지어 꿀은 거기다 벌들이 오만 화학물질을 다 넣어놔. 미생물 번식하지 말라고. 그래서 더 오래.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기 지금은 냉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벌레도 많이 없고 옛날에 우리 뭐라 하죠 그거? 고기 써는 사람 뭐라 하지? 액정? 이 되게 낮은 급인 것처럼 했잖아요. 이제 실제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고기 써는데 보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고기 썰고 나면 피도 튀고 막 잔해도 있잖아. 파리가 진짜 들끓어 새까맣게 붙어있어. 피 우리 고기 써는데 보면 피도 막 거꾸로 되고 내장도 그 냄새도 나고 그래. 근데 우리 고기 이런 상태로 냅두면 한 4시간 되면 상하고요. 일주일 지나면 없어져. 벌레들이 다 먹고 세균이 다 분해해버려. 그러면 우리 고기를 오래 보관하려면 옛날 사람들 어떻게 해? 땅 파서 된장이나 소금이나 그런 데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소금이 감싸면 어떻게 돼? 소금 어디가 고농도야? 고기에서 물 빠져나와. 세균 못 살아. 너무 농도가 높으니까. 고기 위에 세균이 가도 고기 농도가 높으니까 물 뺏겨서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돼. 꽤 오랫동안. 근데 이렇게 물이 뺏기잖아요. 고기도. 그럼 고기 엄청 질겨. 그래서 어떻게 먹어? 얇게 썰어서 육포로 먹잖아요. 지포로도 먹고. 생선 염장해가지고 우리 지포 만들어 먹잖아.
고기, 육포 만들어 먹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삼태고 원리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상합니다. 염장하면. 김치도 염장한 거죠. 소금에 절이잖아. 처음. 그래서 몇 년 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거 삼태고 원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 김장하기 전에 배추 크기 막 이만한 거 쓰지 않아요? 이따시만한 거 쓰는데 소금에 여기 소금 착착 뿌리고 1시간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김치 배추 요만해져. 여러분이 먹는 그 포기 김치 많아진다고 이만한 배추가 왜 그래? 바깥에 소금 뿌려서 물 빠져나서 그래. 요만큼만 남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상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수능 칠 거잖아요. 이 과목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인지이중증을 통과하냐 마냐를 성질로 이해한 것처럼 이것도 분명히 낼 거야.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현상을 주고 삼투로 설명해라 또는 이해를 삼투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예시 보여드렸는데 이런 거 외에도 뭐 시험 문항 뭐든지 출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낸다 그러면 이거 삼투합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오해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일어나는 걸 생각하시던가 또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반투과성 맛 같은 게 있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거 생각해 주시면 안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예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몇 분에 맞춰요? 30분이요. 다음 시간에는 물질 대상 할 거예요. 제가 OT 때 물질 대상을 했었거든요. 줄 잘못 쳤네. 여기 줄 치고 맞습니다. 글로 하나 적어볼게요. 물질 대상은 글로 설명하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얘기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야. 근데 그냥 화학 반응이면 안 되고 뭐가 관여한대? 읽어보면 효소가 관여한다 그래. 그래서 물질 대사는 만약에 광합성이 물질 대사의 일종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설명 안 해도 뭐가 쓴다고요? 효소가 관여한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포호흡도 소화도 물질 대사라고 하면 무조건 효소가 찐다 라는 말이 생략돼 있거든요. 여기 줄 치고 이건 제가 맞춰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물질 대사 하면 된다고 말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녹화를 좀